독서법, 오늘 하는 이 독서법과 그 서류 정리 정돈, 정리력이라는 강의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어쩌다 도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이제 벌써 2019년 1월이었으니까 횟수로 3년이 됐네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껴주셔가지고 요번에 4쇄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못 읽어보신 선배님들은 지금 당장 예스 24시에 가셔가지고 사전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그냥 하나의 그 강의 느낌으로 지나가면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제가 처음에 대학교 강의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우리 선배님들 학습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학습 피라미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그 알려줬을 때 또는 내가 뭔가를 배웠을 때 하루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비율을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거기에서 90% 남는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 90% 남는 방법이 뭔가요, 선배님들? 혹시 알고 계신 선배님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5%가 그냥 듣기만 했을 때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 권대관 선배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거나 설명할 때 90%가 남는다는 걸, 기존에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90%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적용을 한 게 아니고요. 강의는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독서나 바인드에 대해서 좀 전해주고 싶은데 왜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 좋은 걸 좀 전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더라는 거죠. 왜? 세상에 이재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요 대학교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독서 대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나비 모임이 있는 대학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나비 모임 있는 대학교는 거의 다 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막 PPT 봤는데도 막 대사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애드립으로 막 2시간 강의한 적도 있는데 중요한 거 한번 그렇게 완전을 경험했어요. 자, 요거 한번 타이핑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완전을 경험하자라고 한번 채팅창 남겨주세요. 저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완전한 경험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완성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희열을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분명히 제가 알잖아요. 제가 좀 부족했다는 거. 근데 끝나고 나서 대학생들은 항상 저한테 제 인생에 이런 강의 처음 듣는다. 제 인생의 멘토다. 그러니까 저는 32년 동안 책도 안 읽었지만 누군가한테 인정받아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제 돈 들여가지고 밥을 샀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또 저한테 강사님 같은 사람 처음 만나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거기에 좀 목숨 걸고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지금 기업에 컨설팅을 하고 있고 이제 외부에 강의를 불러주시는 상태가 된 거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좋은 무료 특강 또는 좋은 온라인 특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또 실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은 강의를 또 들으려고 들어가다 보면 듣는 귀 보는 눈에 익숙해지는 거지 내가 말하거나 내가 쓰는 힘은 좀 약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월달 조금 이제 가정의 달 취하시고 6월달부터는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과 다르게 들으려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달은 한 강사님의 강의만을 한번 들어가 본다든지 아니면 안 들어본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조금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적거나 뭔가를 봤잖아요. 그럼 자꾸 아웃풋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3 본계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333 본계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단어가 안 생기면 실력이 향상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속되거나 유지되거나거든요. 그러니까 333을 저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9년째 하고 있습니다. 9년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걸 했냐면요. 오늘 제가 만약에 1시간, 1시간 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1시간 안에 가급적, 그러니까 최대한 그날 누군가한테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 3분 동안. 그걸 몇 명한테? 3명에게 최대한 3일 안에, 3일도 긴 것 같아요. 그냥 3시간 안에 3명에게 3분 동안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뭐라고요? 3일 안에 3명에게 3분 동안 뭐 한다? 저는 이걸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적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3분도 아니고 저는 여기 그 대학교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짧게 해도 2시간 했고 어떨 때는 지금은 저하고 이제 동료가 된 양시원 팀장 요 세명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요 세 번째, 네 번째 세명대학교. 제가 여기 볼모로 잡혀가지고 12시간 강의를 당했습니다. 예. 우리 양시원 팀장이라고 있거든요. 예, 끝나고 나서는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칼국수 맛있는 거 사줘가 제가 다 잊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12시간 동안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던 독서법 바인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는 그때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저를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팩트만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 여기가 경산이거든요. 경산의 대구 가톨릭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독일어를, 네, 제 주전공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를 무려 10년 동안 배웠습니다. 10년 동안. 네. 학점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PC방에서 밤새는 게 주특기였거든요. 2박 3일 동안 밤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딱 3권을 읽었는데, 자, 마지막 누적 5,000권을 읽었다. 요것만 이제 제 가짜 스토리인데, 자, 여기에 숨어있는 행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그냥 선배님들한테 재미삼아 얘기하긴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선배님들 중에 혹시 5,000권 이상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 살면서 5,000권 이상 읽을 수 있겠다. 7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2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세요, 손영 선배님? 네, 휘정 선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제가 지금 진지하게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선배님들은 지금 벌써 뭘 하고 계신 줄 아세요? 내 자신에게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벌써 5,000권을 못 읽는 사람이라고 벌써 스스로가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자이언트, 이 거인, 이 가능성, 이 포텐셜이 뭔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양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규정이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규정하는 스스로가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도 5,000권 이상 읽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진짜 죽을 때까지 뭐 하루에 한 50페이지를 계속 읽으면 읽을 수 있겠고 한 90살, 100살 정도 되면 5,000권 읽을 수는 있겠죠.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대해서 물리가 트이는 그런 독서를 해야 된다면 저는 제가 선배님들께 독서에 대한 얘기를 별로 힘줘서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거든요. 5,000권이 아니고 100권을 읽는데도 사람이 진짜 변화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타이핑에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다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남다독. 네. 자, 남다독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읽거나 강의 들을 때 요 도움이라고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키워드로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바로 남과 다른 독서법이고요. 다르게 또 표현하면 뭐죠? 핑크 펭귄 독서법이라는 거죠. 남들처럼 속독하고 다독하고 막 5,000권 이렇게 읽어야 된다면 벌써 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덜 읽고
뭐 덜 읽는다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좀 더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니까 문제를 정의를 제대로 내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방법으로 100권을 진짜 꾸준히 읽게 된다면 분명히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선배님들, 기본이란 뭔가요? 기본. 네. 자, 기본이란 게 뭐냐면요. 누구나 압니다. 기본이란 누구나 압니다. 근데 와, 자, 가면 갈수록 이걸 크게 깨닫고 있거든요. 아무나 지속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아까 그 설명하면 90%가 남는다는 거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그걸 지속하는 사람 제 주변에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종교 그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만 엄청나게 영성이 강력해지는지, 왜 학교에 가면 그놈의 교사님들 선생님들만 엄청나게, 제가 영어학원에서 이보영이 토킹클럽에서 1년 정도 문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영문법에 대해서 통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예요? 어설프게 알지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제 것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엄청난 스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선배님들이 그걸 꾸준히 한번 지속할 수 있도록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타이핑 소리는 네, 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케어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의 어, 했습니다. 뭐냐면 선배님들 지금 생각하는 독서가 어떤 존재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멘토고 스승이고 뭐 길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제대로 정의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서를 해서 변한다라는 접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독서라는 걸 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독서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독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장담하는데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독서 또는 학습 또는 내 인생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는 정의를 제대로 내려본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쌤한테 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오진이 나오거나 그냥 아무 이야기나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독서에 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불편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잘 한번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선배님들은 지금 독서라는 걸 하실 때 어떤 게 제일 스스로에게 조금 이게 가장 큰 독서에 대해서 문제인지 타이핑장에 한번 편하게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선배님들이 어떻게 스스로 네,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조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감, 허세, 맞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나 독서하는 사람이야. 어,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그야말로 책을 글자를 읽는 것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순영 선배님 혹시 미영 선배님하고 친분이 있으신 거 아니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요건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읽기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실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선배님들은 어떤 독서에 대해서 문제를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없나요? 자, 머리만 크고 손발 입이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지식적인 건 계속 들어오는데, 네, 내가 뭔가 실행을 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표현하는 건 좀 약하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시간은 짧고, 그렇죠. 읽은 책은 많다는 거죠. 읽을 책이라기보다 읽어야 할 책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짧고, 예, 누구나 겪고 있는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유아순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지금 문제는 맞는데 겉으로 보이는 문제 말고 거기 이면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잘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읽고 난 후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예.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읽고 난 후에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어떻게 안 되는 게 문제인지 그 문제의 정의를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독서했는데 남는 게 없다. 저는 우리 김미아 선배님 독서를 하시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길을 잃으시는 것 같아요. 미아 선배님. 네. 그래서 남는 게 없다. 저는 이거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뭐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니까 가면 갈수록 독서하면서 조금 좌절감이나 이런 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 요 김미아 선배님이 경험하신 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독서를 하고 남을 수 있을까? 또는 남아질까? 또는 뭐 오래 기억에 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제대로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저도 남는 게 없어서 잘못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주 선배님. 일자 바로 잊어버리는 거. 네, 우리 송상숙 선배님. 네, 일자 바로 잊어버리는 거. 네. 독서를 통해 성과를 내고 싶은데 적용할 것들을 잘 뽑아내지 못한다. 순용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조금 먼 문제거든요. 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다 보면 나오는 거지 저거 자체를 해결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리는 거 또는 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요런 또는 시간이 좀 없어서 읽을 책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건 우선순위 중요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한번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해본 걸 바탕으로 잘 PDCA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타이핑 쳐주세요. PDCA라고 합니다. PDCA. 자, PDCA가 뭔가요? 예, Plan, Do, Check. 마지막 핵심이 뭘까요? 마지막 A가 뭘까요, 선배님들? PDCA의 A가 뭘까요? 액션. 예, 우리 임상근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액션도 맞고요. 근데 조금 더 상위 단계 adjus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배님들 독서를 한다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안 읽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경험한다는 건 책을 읽고는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단계인가요? 세 번째인 C가 뭐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체크를. 지금 선배님들이 저한테 저는 이런 게 좀 안 좋아요 하는 게 뭐예요? 체크했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나는 체크를 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요걸 바탕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팩트를 바탕으로 1번, 예측, 추측이 2번이라면 선배님들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뭘 가지고 좀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자, 팩트는 1번, 예측, 추측은 2번이라면요. 솔직하게. 그래요? 지금 1번 누르는 선배님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분위기 뭐죠? 자, 질문 바꿀게요. 질문 바꿀게요. 선배님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하고 연관되는 게 또 시간 관리잖아요.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쓰거나 하여튼 다이어리를 쓰시는데 나는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하시는지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걸 보고 내 시간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뭔가 채팅을 해서 발전시킬 점과 개선점을 찾으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다고 하는데 시간을 기록을 안 하세요. 뭐 하겠다는 거죠? 예측하고 추측하겠다는 거죠. 우리 안미영 선배님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요. 자꾸 저한테 마스터님 저 요새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영 선배님 혹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 엄청 바빴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예측하고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건 인정하겠는데 진짜 계속 바빴는지 자기 시간을 기록해 보면 와,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선배님들이 뭔가를 하실 때 플랜 두,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것보다 한 것을 바탕으로 이 체크하는 거에 지금은 좀 집중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책 한 권을 읽습니다. 읽고 나서 와우, 한 권 읽었다 해서 끝나거나 정리해서 끝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작부터 조금 다르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키고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은 답변이 나온다? 그럼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읽으면 안 되는 책이거든요. 또는 좀 딜레이 시켜야 되는 책이에요. 지금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우리 유아순 선배뿐만 아니라 모든 분은 그렇잖아요. 읽어야 될 책은 많은데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책을 안 읽는 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양재나비 도셔락하고 누가 이 책 좋다고 하니까 자꾸 읽어야 될 책들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배님들이 이번 달에 5월 달에 진짜 풀고 싶은 문제 얻고자 하는 게 명확하다면 그런 책들이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딜레이 시키거나 네, 연장할 수가 있겠죠, 나중으로. 자, 혹시라도 제의가 좀 공감되면 이렇게 검사님처럼 뻣뻣하게 계시지 마시고요. 고개를 조금만 끄덕끄덕 해주시면 예, 조금 더 예, 부드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그러면 A가 뭘까요? A가 원래는 액션입니다, 선배님들. 액션. 근데 액션은 뭐냐면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는 걸 바탕으로 액션은 해석상 개선된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 do하고 액션의 차이가 뭐냐면 do는 실행이라면 액션은 했는 걸 바탕으로 개선해서 하는 행동을 여기에서 말하는 PDCA의 액션이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adjust라고 표현했었죠. adjust. 액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가 adjust라고 표현했는 이유가 뭐냐면 adjust는 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응시키다. 그러니까 액션은 개선의 행동이라면, 그러니까 개선이란 건 뭐예요? 뭔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개선하는 거잖아요. 근데 adjust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플러스까지죠, 플러스. 자, adjust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점을 찾아서 더 발전시키고 개선점을 찾아서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적어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9년 동안 그냥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경험주의가 아니고 저는 실험주의를 했습니다. 경험주의자는요, 해봤어에 대해서 해본 것만으로도 꽤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성장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일단 계속 경험만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실험주의는 무슨 말인가요? 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값은 뭐야 될까요? 자,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잘 한번 기록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개선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선배님들이 봐보세요. 실험을 한다고 생각할 때 무턱대고 하진 않잖아요. 실험에 뭘 세우죠? 가설을 세우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실험했으면 됐잖아 하고는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실험하고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선배들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아니, 선배도 책을 읽었어요, 솔직히.
몇백 권이고 몇천 권을 몇천 권까 몇백 권 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배님들 그걸 읽었을 때 나는 어떤 점을 발전시키고 있고 어떤 점이 개선시켜야 되는 그 점이 좀 명확하게 문제정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계정 노트 메모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책을 읽고 한 장을 정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좋았던 점이 뭔지, 그리고 만약 한 페이지를 적었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다음에 조금 더 효율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지 진짜 고민해 보셨냐는 거죠. 제 느낌상 고민을 많이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너무 안 바쁩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해 드리는 역할인데 막 문자도 안 주시고 카톡도 안 주시고 맨날 제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세요, 우리 선배님들. 뭐 저를 처음 뵙는 선배님들 저 뜬금없는 뭔 소리야 할 수 있지만 제 역할은요. 저 멀리 스승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옆집에 같이 독서하는 사람인데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에요. 또는 그 실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험 결과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선배님들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저 실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으면 뭐랄까요? 선배님 요거 이렇게 조금 바꿔가 실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책 추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추천을 잘 안 한다기보다 선배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책을 추천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이 책 좋다고 막 제 입장에서 선배들 이 책도 이 책도 이 책도 나중에 죽이는 거던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책 좀 읽는 사람들이 이 책 좋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책이 좋은 책이 되는 건가요? 그전엔 뭐예요? 아니 미영 선배님 요즘 뭐가 문제세요? 뭐가 고민이에요? 순영 선배님 지금 밝게 웃고 계시지만 지금 마음에 이 부담스럽고 뭔가 힘든 거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요. 사실 문제 해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의 어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선배님들? proble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프로가 뭐뭐 이전의 뜻이고요. BLEM이 놓여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 해야 된다? 드러낼 때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뜬금없이 좋은 독서법 특강인 줄 알았는데 나약함,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선배님들이 저 이거 잘 못해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떤 건 이것도 못하시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와, 우리 선배님 이 부분 이렇게 조금 도와드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까요? 자, 이걸 한 글자,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길게 표현했는 거 이걸 선배님들 뭘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독서를 하시면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뭔가요? 바로 요청이라는 거죠, 요청.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나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보다 이걸 잘하는 사람한테 뭐 한다? 요청하는 거죠, 요청. 자, 요청의 본질은요. 나보다 이걸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를 뭐 한다? 도와줄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요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가만히 이렇게 강의만 들으시고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막 비밀 채팅이든 아니면 끝나고 나서 메일이나 막 톡으로 마스님 오늘 들으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점을 이렇게 하고 있고 요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봐 주시면 와, 제가 선배님들을 도와줄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 조금 이해가 되시면, 느껴지시면 1번,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네. 네. 기존에, 네, 기존에 이해는 됨. 네. 그냥 이해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임상근 선배님. 그, 모든 PT를 제가 똑같은 식으로 해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의 선배님들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PT를 너무 중심적으로 가지 말고 책을 읽을 때
지금 저희가 PT 몇 장 안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었거든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는 이게 뭐라고 표현하더라? 일독삼생 독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읽을 때 1분 만에 읽고 3분 동안 생각하는 독서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메모하는 게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눈으로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내 생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 시간을 한 3배 이상 들여보시는 게, 예전 같았으면 우리 PPT 넘기기 바빴어요. 근데 이 PPT 안에 지금 제가 이 PT를 가지고 뭘 얘기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 내려보는 거 가지고 한번 쭉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똑같다니까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어떤 페이지에서 꽤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그 PT 또는 책 페이지만 막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DCA,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플랜 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요거 같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플랜 할 때는 세 가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 호기심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플랜을 해보시고요. 자, 실행을 하는데 이 실행에서는 실행은 실험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요거에 어떤 결과값을 내는 것까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예측하지 말고 팩트를 바탕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인더 또는 다이어리가 됐든 책에 자꾸 기록을 하시라는 이유가 이 생각하고 추측하는 걸로 어설프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뭔가요? adjust라고 했습니다. adjust. 네. 개선점과 발전점을 찾아서, 그러면 다음에 어떤 책을 읽을 때 좋은 포인트는 조금 더 추가해서 발전시키고 요거 좀 아니다 싶은 건 잘 빼면 되겠죠. 네. 저는 책을 읽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혹시 이게 뭔가요? 다비드 조각상이잖아요. 자, 다비드 조각상을 만든 그 미켈란젤로 쌤이죠. 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비드를 조각하지 않았대요. 네, 미켈란젤로 쌤이 다비드를 조각하지 않았다. 단지 뭐했다? 불필요한 걸 제거했을 뿐이래요. 와, 이런 문장 참 명문장이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요. 원래 뭐다? 다비드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선배님들 책을 왜 읽으세요? 저는 조금 외람되지만 선배님들이 개개인이 다비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아까 정의 내린 걸 대리석으로 정의 내린 선배님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거나 사람을 볼 때 그분 안에 있는 다비드를 보고 불필요한 걸 걷어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대리석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어떻게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선배님들, 나는 땡땡 다비드다 스스로 한번 정의 내려 볼게요. 선배님들 무슨 다비드세요? 저는 제가 독서 다비드, 정리 다비드일 줄 몰랐고 강의 다비드일 줄 몰랐거든요. 자, 선배님들은 무슨 다비드인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포텐셜 가능성이 뭔지 땡땡 다비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무슨 다비드세요? 자, 본보기가 되는 남편. 네, 너무 죄송하지만 일반론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선배님이 나는 괜찮은 사람, 어, 그,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매를 먼저 좀 맞을게겠습니다. 본보기하고 괜찮다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얘는 너무 좀 두루뭉실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했던 다비드이고 직업이 있던 다비드였나요? 네,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던 다비드 갈수록 어, 지금 뭘 적고 안 적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솔직히 선배님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다비드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고 그 불필요한 걸 걷어내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교육을 듣는다 생각해 보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좀 외람되지만 어떤 목적이 명확한 상태에서 강의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무료 강의에서는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 선배님들이 어떤 명확한 문제 정의가 있었다면 분명히 뭐 고가가 됐든 비용을 들여서 어떤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체가 내 안에 이런 다비드 존재를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뭘 제거해야 될 생각을 별로 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질문 하나 던져 놓으세요. 내 안에 숨은 다비드는 어떤 땡땡일까? 어떤 존재일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2년 동안 3권 읽은 저가 저는 이런 독서 또는 생각 다비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다비드가 있는지 저는 미처 몰랐었다는 거죠. 근데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예, 이 보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나누는 건 좋아했으니까 와,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걷어내면서 나름 독서 다비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카고 플랜. 누구나 이제는 알고 있는 하나의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카고 대학교의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으로 알고 계시죠? 네. 뭐 최근 자료까지는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제가 최근까지 봤을 때 96명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단 한 분이 나왔었잖아요. 자, 여기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요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배님들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선배님들이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요. 독서 롤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Great Book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Great Book 프로그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상을 보세요. 100권의 고전을 읽는 그 현상을 보시는데 이 안에 본질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100권의 저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천재들의 DNA를 닮아가는 거, 따라해 보는 거, 들어가 보는 거, 이게 진짜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부 잘하는 수재였다가 이 학교에 들어오니까 계속 천재들의 관점으로 계속 고민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세상에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꽤 많은 자기계발 서적을 읽었는데요. 그 자기계발 서적에 응축된, 압축된 키워드로 뽑자면 저는 이 단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가 이해되시면 선배님들 오늘 크게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becoming 또는 이제 한글로 되어보기란 뜻인데 어쩌다 도구 책 읽어보신 분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쩌다 도구 읽어보신 선배님들 7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요건 진짜 제가 저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수평비행과 수직비행이라고 이야기했는 파트가 조금 별표 3개 또는 소름 돋았다 싶은 선배님 9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책 꺼내지 마세요. 그런 게 있었나 지금 나오셨거든요. 수평비행과 수직비행이라고 제가 몽골에서 어떤 표현을 써놨는데 그 부분 감동 있거나 조금 울림이 있었으면 9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책을 쓸 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왜냐면 이게 신앙하고도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어쩌다 도구라는 책을 쓴 저자로서 그 부분이 제가 진짜 이 책에서 드리고 싶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수직비행과 수평비행.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선배님들은 대부분의 새처럼 수평비행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유일한 조류 중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수직비행을 하는 유일한 새가 독수리거든요. 많은 새들은요, 뭘 믿어요? 자신의 날개를 믿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자신을 믿기보다 어떤 흐름을 탄다는 거죠. 흐름을 타고 뭐라죠? 독수리 나중에 기회 되면 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와, 이거 날개짓 별로 안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냥 어깨에 힘을 쫙 빼고 날개를 쫙 펴가지고 뭐예요? 그 바람이 타는 거를 타버린다는 거죠. 힘 뺄 줄 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열심히 책 읽지 않는다는 거죠. 선배님들은 책, 죄송합니다. 책만 열심히 읽으십니까? 아니면 책을 읽는 사람과 좀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단순한 독서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저자분한테 메일을 보낸다든지 한번 인터뷰를 해본다든지 직접 찾아가볼 생각 해보셨을까요? 뭐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저한테 연락 거의 안 하시잖아요. 저같이 만만한 사람한테도 연락 못하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4시간 문자 보고 있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연락 올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도 잘 안 오더라고요. 네, 진심입니다, 선배님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대구에 살 때 2013년도에 기본과정 1기 수강생이거든요. 독서법 이 수업 1기 제가 수강생이었어요. 그때 딱 가자마자 전 딴 거 안 했습니다. 강사님하고 친분을 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쉬는 시간에 계속 질문하러 가고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면 저분 근처에 앉아가지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 볼 수 있을까? 그리고는 갈 때 다음에 올 거리를 만들어낸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무슨 교육을 듣긴 했지만 여튼 그렇게 하면서 제 사수였던 분의 눈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한 50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신 강기용 대표님 눈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독서 고수들 막 1000권 읽은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서 32년 3권 읽은 그때 제가 96kg였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리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진짜 이 강사님들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형성할까 그 고민을 2013년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 특강이나 이런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책을 쓴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부분이 괜찮으면 그 부분이 자, 요 부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롤모델이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게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제가 아무리 강경 대표님을 존경하고 따라하고 싶지만 이 모습은 닮고 싶지 않은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롤모델화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쩌다고 솔직히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인간이 50번 왔다 갔다 했던 그 열정이 나한테 롤모델이 되면 훨씬 더 책을 읽을 때 이 롤모델이라는 개념이 더 잘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시카고 대학교에서 뭘 했다고요? 늘 이런 식으로 그 저자에서 어떤 행동 롤모델을 뽑아서 자 나는 지금 칸트야 괴테야 괴테라면 어떻게 에세이를 쓰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라는 관점 네, 그 행동 롤모델을 닮아간다는 거 그러면 선배님들이 책을 읽기가 아니죠. 뭐가 돼야 될까요? 글자 읽는 게 아니죠. 그 어떻게 그 글자를 읽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 글자를 쓴 사람이 심정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쩌다 도구에서 이재덕이라는 사람이 50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 원동력이 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행동력, 열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50번 왔다 갔다 한 계기가 뭐냐면 숨은 키워드는 도피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힘드니까 저는
양재동에 교육받을 때는 제가 엄청 뭔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기로 이제 몸을 피했었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면에 100권 읽기를 했구나, 고전 읽었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see the unseen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8단에서 꼽는 가장 핵심 문장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뭔가 본질적인 건 잘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잘 안 보입니다. 흐름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글자만 본다는 거죠. 글자. 그 글자 빨리 읽는 게 진짜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글자 하나를 읽고라도 그 글자에 쓰인, 자, 오늘 제가 드리는 표현 중에 9년 동안 제가 경험했는 걸 바탕으로 한 줄로 표현하면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책의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자 한 글자가 쓰였을 때 그 잉크의 무게감과 또는 뭘까요? 밀도를 느껴보자는 거죠. 밀도. 어떤 단어는요. 이걸 쓸까 말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해가 쓰는 그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배님들. 네. 어, 조선시대 이제 우리가 한일 합방에서 이제 끝나긴 했지. 식민지 문화는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그때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독서법이 다 말살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안 다음부터는 독서 강의를 하는 거 내려놓고 생각 계몽 운동을 나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냐면 초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서. 자, 초서가 뭔가요? 초자는 백길 초자거든요. 백길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본 것이라고 보면 돼요. 책의 핵심을 100개 적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없앴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하는 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들 오늘 이 수업 들으실 때 편안하게 들으시면요. 그냥 우리는 일제강점기 그때 주입받았던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야지 좀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요. 지금 손 안에 뭐가 있냐면 펜이 아니고 저는 그걸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성장의 기회고 생각할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질서는요. 생각질 또는 빠르게 적는다 할 때 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거죠. 내 생각을 적는 것. 이것도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요? 우리 이제 이 몸을 흔들고 이제 그 서당에서 했던 그런 낭독이라는 방법도 있었는데 요즘 책을 읽을 때 당연히 묵독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됐잖아요. 저는 근데 이 본계적 토론이라는 게 결국엔 낭독 독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본계적 토론을 할 때 그냥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국어책 읽듯일 거야. 제, 어,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37페이지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듣는 사람 하나도 안 느껴지게. 근데 지금 제가 강의를 하지만 저는 본격적 토론을 할 때도 좀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네,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환해진 것 같아요. 네. 자,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봐보세요. 제가 도피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50번 정도 하면서 차비를 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막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만났는데 그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자, 100일 33권 읽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100일 33권 읽기가 뭐냐면 자, 선배님들 100일 33권 읽기 뒤에 네 글자가 뭐죠? 제가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0일 33권 읽기 프로젝트 뭔가요? 네. 자, 저한테 코칭 받은 선배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프로젝트는요,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이거 지금 기록하시고 별표 3개 쳐주세요.
자, 프로젝트는 기한과 명확한 수치화된 목표가 있는 게 프로젝트라고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삶 자체가 프로젝트입니다. 자, 선배님들 낭독해 보세요. 삶 자체가 프로젝트다. 따라해 주세요. 시작. 또 봐요. 하나도 가슴 안 뛰게 지금 읽고 있잖아요. 삶 자체가 프로젝트다. 진짜 선배님들이 누군가한테 이 마음을 전해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삶은 유한합니다. 대충 100살이라고 칠게요. 이게 뭐예요? 기한이 있는 거죠, 기한.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으면 되나요? 목표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명확한 목표. 선배들은 100살 때, 죄송합니다. 어떻게 임종을 거둘 건지 생각해 보신 분 있을까요? 없으니까 뭐예요? 오늘 대충 때우거나 넘기지 않나요? 자, 어떤 선배님들이세요? 자, 선배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중요한 질문입니다. 순간을 살고 계세요? 내일을 살려고 하세요? 타이핑 한번 쳐주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렇죠. 우리, 그렇죠. 우리 남자 선배님들, 김정은 안성재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니, 내일 해야만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을 조금이라도 안 좋게 만들려고 하고, 책 읽을 부담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아니, 현주 선배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만 산다는 건 미루지 않고 순간을 산다는 거고요. 대부분 생각은 하는데 잘 하지 않는 게 내일 미룬다니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생각해요? 야, 씨, 일주일 고생했잖아. 내일 하자. 내일 되면 또, 야, 토요일이잖아. 일요일 날 하자. 일요일 되면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자. 그렇게 30년 살아오셨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이제 말할게요. 좀 부끄럽긴 한데 저 역시 어, 요새 좀 타이트하게 안 살았지만 90kg 나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제가 저 솔직히 통뼈라서 좀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신 선배님들한테 제가 공언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79kg 그러니까 11kg 감량하는 프로젝트 저 시작할 겁니다. 자, 이게 뭔가요? 기한을 정했습니다. 90일이라는 그리고 79kg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얘기했죠. 저는 이때부터 했어요. 32세 때까지는 책을 3권밖에 안 읽었던 사람이 자기 규정을 어떻게 했나요?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은 뭐예요? 나 3권밖에 안 읽은 사람이었잖아요. 재정의를 했다는 거죠. 재정의. 정의 자체가 나를 규정하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선배님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33권에 좀 힘들고 100일 10권 읽기 프로젝트 괜찮지 않나요? 100일 5kg 감량 프로젝트 괜찮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매사 뭐예요? 땡땡 프로젝트 하시라니까요, 선배님들. 얼마 벌기가 아니라니까요. 30일 10명 고객 뭐 확보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매사에 땡땡 프로젝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 개념이거든요. 자기 주도적 데드라인이고요. 네. 우리 미영 선배님 감사합니다. 야식 안 먹기 프로젝트보다 어, 8시까지 먹기 프로젝트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 부분에 대해서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목표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인더가 있으면 월간에 업무 목표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뭘 적으면 될까요? 이거 적으면 되거든요. 수치화된 목표를 적으면 돼요. 왜? 그러면 기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달이라는 기한이 생긴 거죠. 자, 딱 깨놓고 지금 5월달로 넘어갔으니까 6월에 독서 목표 몇 권이에요, 선배님들? 솔직히 적어보세요. 생각 안 하고 있었으면 적지 마세요.
10권 뭐 예. 지금 제가 뭐 권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있느냐는 거죠, 목표가. 제가 요새 다시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뭐 그게 얼마의 매출일 수도 있고 몇 킬로 감량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명확해지면 예, 뭐가 바뀌나요? 네, 눈빛이 바뀌는 겁니다. 선배님들이 독서할 때 내 눈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서할 때 내 눈, 당연히 안 보이겠지. 근데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집중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고 좀 매 눈으로 뭔가 쫙 이렇게 핵심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누가 봤을 때 독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즐기는 사람인지.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한 거 아니었습니다. 완전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 나도 뭔가를 한번 해보자 이 인간아 하다 보니까 10번째 책 중에서 이걸 깨달은 거죠. 왜 내가 책을 읽어야 될까? 저는 이 책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뭐예요? 아니 책 읽는 가문과 안 읽는 가문이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인류의 역사상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은 두 가지 차이가 있대요. 독서 유무와 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 쪼대로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어떤 근원적인 힘이 있음을 알고 내 나약한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네, 같은 시대에 비슷한 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안은 엄청난 리더로서 가문이 컸다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인원인데도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겼던 거. 와, 이렇게 했는데도 책을 안 읽기 힘들잖아. 자, 오늘 저는 저희 아버지 밖에 나가라 하고 지금 아빠 방에서 지금 강의를 서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핑계 엄청 냈어요. 아빠가 책 안 읽어서 내 이렇잖아 하면서. 예. 그런 소리 이젠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뭔가요? 나시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시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위대한 가문을 만드시고요. 나는 뭐가 돼야 되나요? 위대한 가문의 시조세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한 가문의 조상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우리 가문을 다시 책으로 일으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뒷모습이 뭔지 아세요? 네, 오반가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30년 동안 지금 깻잎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제 상추랑 깻잎을 따시는데 그게 못 배운 사람 티가 나죠. 엎드려서 책 보면 안 되거든요. 야야 와 이렇게 힘드노케요. 이렇게 책 보시면서 엄마 자세 보고 그런 얘기해라고. 아이 야야 그러면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책 본다는 생각 자체를 모르고 사셨던 분들이죠. 어르신들이. 근데 어머니가 며칠 지나가지고 야야 노란 펜으로 읽으니까 집중이 이렇게 잘 된다 하면서 책을 한 권 한 권씩 읽는데 이 봐보세요. 이 머리에 딱 꽂고. 네, 저 밑에서 지금, 네, 맥주 한 잔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니의 꿈 리스트거든요. 날짜가 언제예요? 2014년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아들내미가 미친놈처럼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엄마가 삿대질 했어요. 저 인간 또 뭐 하나 꽂혔다, 이상한 거 꽂혔다 하면서 맨날 바인더 사재고 책 읽지도 않는데 책 막 50권 100권씩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에 꿈 리스트 강의하는 날 어머니 데리고 가가지고 수강생으로 앉혔어요. 왜? 수강생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때 1시간 강의 듣고 적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저희 엄마 아빠는 꿈이 없다고 생각했죠. 아니라는 거죠. 아들인 제가 한 번도 부모님의 꿈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동의하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어머님은 꿈이 없는 분들인가요? 우리가 어머니, 부모님의 그 꿈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요새 걷기를 오늘 또 한 15,000보 걸었는데 어제도 15,000보 걸었거든요. 뭐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쁘니까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독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책 읽을 시간이 없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책이 중요한데 읽을 시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읽는 겁니다, 선배님들. 진짜 그거 맞거든요. 제가 옛날에 아니고 2013년도에 2개 과정을 할 때 일주일에 책을 2권 읽어야 돼요. 당연히 책 읽을 시간 없죠. 그래서 저는 서울 가는 그 지하철 이 캐리어 2개 딱 하고 오른쪽에는 컴퓨터 가방 딱 한 상태에서 지하철 그 충무로에서 양재 가는 차 안에서도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왜? 충무했으니까요. 밤 12시에 새벽 버스 타고 대구 내려올 때 저는 무조건 제일 뒤에 자리 창가에 앉았습니다. 왜? 거기는 불빛이 켜져도 아무도 욕하지 않거든요. 그럼 내려오면서 3시간 동안 또 미친놈처럼 책을 읽었어요. 혹시 어쩌다 도구에서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 좀 제대로 느껴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그 독서 수업을 할 때 항상 어디서 오셨는지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차 타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좀 가산점을 드려요. 왜?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저는 지하철 타고 온 선배님도 별로 안 반깁니다. 편하게 오시면 나도 모르게 억수로 마음이 좀 편한. 우리 안성열 선배님이라고 저하고 친분 있는 선배님이 3P 맞은편에 근무하세요. 무슨 마을 주민처럼 3P에 놀러 오시는데 이분 긴장 안 하시더라는 거죠. 예, 뭐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시면 뭐 말할 필요 없죠. 그냥 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선배님이 비행기 값 뽑아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가끔씩은요, 좀 요걸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 최고의 투자가 혹시 뭔지 아세요? 최고의 투자? 최고의 투자가 뭘까요? 저는 우리 박순영 선배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 이야기가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선배님들 선배님들이 어떤 답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어떤 답이든지 확신이 있으시면 배팅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무슨 다비드야나 대리석인데? 그러니까 맨날 최강고사 하는데도 벌벌 떨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아, 마스터님 죄송한데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시고요.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경험하셨던 뭘 넘어가셔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했던 경험의 끝을 안 넘어가시면 책 읽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멋있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 선배님들 누구세요? 스스로 존재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세상에 저는 두려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전 좋은 책들을 통해서 스승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아, 세상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선배님들께 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풀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풀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설명이 아니라 증명하는 거죠. 변호인이 아니고 뭐예요? 증인인 거죠. 제대로 코칭하려고 하면 알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알려주고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보시라고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이거 없으니까 성장이 힘든 거예요. 뭐가 틀린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올바른 코치라면 그러면 올바른 수강생의 자세도 있습니다. 질관해조라고 표현하거든요. 좀 물어봐 주세요. 눈으로 대충 보지 마시고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너무 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언을 한번 구해보세요. 제 채널 톡으로 그 뭐 오늘 수업 잘 들었다 한마디 주시면요. 제가 원래 독서법 특강의 스킬적인 부분 강의를 몇 번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유튜브 URL로 드리겠습니다. 전 더 이상 이 특강에서 강의보다는 선배님들하고 이제 교감하면서 진짜 실질적인 좀 생각의 전환점을 좀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제가 뭐 프로젝트라는 개념도 말씀드렸고 문제 정의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결국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나오는 책이 대략 500권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 일주일에 어때요? 한 권의 책을 읽고 계세요. 와우, 지능 게임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숫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배님들한테 들려있는 한 권은 혹시 좀 무게감이 느껴지실까요? 읽어도 그만이고 안 읽어도 그만인 책을 혹시 들고 읽고 있는 느낌만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조금 더 다른 질문으로 아니 도대체 선배님들은 어떤 문제를 당면에 계신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좀 기로에 서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9년 동안 해서 깨달은 건 그건 같습니다. 조금 오버할게요. 예. 저는 독서나 교육으로 통해서 제 가치가 진짜 몇 퍼센트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려고 했다면 이제는 돈이 벌리는 구조로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도 책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그 책의 주인공, 책의 저자분들과 어떻게 하면 친분이 쌓일까? 많은 분들 아시는 전대준 작가 4년 전에는 진짜 한 명이 수강생으로 왔습니다. 영남대학교 편입 그 휴학생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때 좀 서로 찌질했어요. 둘 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대진 작가님은 인스타나 이런 온라인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 가셔하시고 저는 제 정의를 새롭게 했거든요. 서울말 제일 잘 씁니다. 대구 사람 중에. 네, 저 대구 와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 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실까 하면서 저는 서울말 잘 쓰는 대구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배님들 스스로에게 그게 책이 됐든 교육이 됐든 꼭 한번 투자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게 본계적인데 본 것을 깨닫고 적용하라. 정말 쉬운 표현 같죠? 근데 우리는 뭐에서 벌써 지고 있느냐? 저는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오늘 이 문장으로 일단 제가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계적에서 본 것이 뭐라고요? 제대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고 들여다보세요. 이거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스킬에 매몰되지 마세요. 독서라는 건 꾸준히 하다 보면 당연히 느는 건데 일단 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내 위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 겸손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몸 모르고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그 모르는 분야를 갈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선배님, 저는 좀 오바해서 이 조명빨이긴 하지만 저는 엄청 제 모습을 지금 사랑하게 됐거든요. 제가 어느 책에서 신병철 박사님
그 강의에서 이 개념 이해하고부터 일을 조금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선배님들의 일을 한번 사랑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사랑해 보시고 내 동료를 사랑해 보시고 우리 그분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뭔 놈의 세상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겠습니까? 청소력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책상 정리도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냐고. 트렁크부터 좀 걷어내시고요. 휴대폰에 바탕화면부터 좀 지우세요. 컴퓨터에 제가 요새 뭘 해보고 있냐면요. 하드 그냥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은데 다 지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컴퓨터도 좀 가벼워지고 일단 제 마음이 엄청나게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글자 읽는 독서 말고요. 나를 읽고 세상을 읽는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자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땡땡 다비드를 찾을 수 있는 가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